수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6명이 수사본부에 합류했고 수사 기록과 모든 제보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6월 발견 사흘째, 수사 인력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사로 일관했던 경찰의 수사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유족들이나 그다음에 방송이나 신문 내에서 자가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 이걸 전부 다가 일목 우리가 전부 다 뽑을 겁니다. 묶여있는 옷소매와 총알, 그리고 최초 발견 당시 유골을 덮고 있던 돌덩이 등 타살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납작한 돌이라 그 자연석이 아니고 돌이 그거는 또 어디 깨있는 돌 비슷하네. 그러나 오늘 재개된 2차 현장 감식에서도 탄두 50여 개만 추가로 발견됐을 뿐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없어 경찰 수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감식 결과를 공개한 법의학팀도 사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상의 흔적이라든가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 아직 이르지만요. 아직 저는 발견 못 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경찰 수사는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미궁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연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들. 집을 나간 지 11년 6개월. 소년들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의 날씨와 유골이 서로 엉켜있는 점, 그리고 옷을 벗은 이상 탈의 현상 등으로 저체온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옷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위에는 열린 상태고. 하지만 유골 주변에 돌더미가 있어 살해 뒤 매장됐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매립했는 게지. 매립 안 하거나 돌이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이 주변에 있어 총기 사고 여부도 논란입니다. 사격장과 유골 발견 지점 사이에는 높이 150m 정도의 능선이 가로막고 있어 소년들이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을 맞고 숨졌을 확률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탄알은 원래 이 일대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골 발굴 현장에서 총기로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 집을 나선 소년들은 오후 2시 불밑골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통제 지역인 사격장을 건너 1km가량 떨어진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한 아이 중에 하나가 총알 주워갖고 보여주고 보고 어디서 주웠다 켜갖고 호기심에 몇 명 모여갖고. 11년이 지난 지금 이처럼 숱한 의문점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당초에 이 사건을 사고사로 추정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골 발굴 모습을 지켜본 부모들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왜 여태껏 찾지 못했냐며 허술한 초동 수사를 원망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흔적이 뚜렷한데도 경찰이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애들 유골이 묶여나는 이상은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혹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10년 넘게 쉬쉬하면서 수사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던 유족들은 이제는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참았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완전 아니라고 완전 자연사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태까지 참았는 게. 그동안 냉정을 잃지 않던 부모들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인된 심정에 흙더미 앞에서도 여태껏 냉정하게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중에 못 눌렀습니다. 실컷 못 눌렀습니다. 그거 부모가 그거 뭐가 있는 거 보자고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왜? 부모가 죄인 같아서. 유족들은 아이들을 2번 실종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의 감식 결과 소년들의 두개골에서 함몰과 구멍 등 일부 훼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감식팀은 타살의 흔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유골 주변에서 나온 탄알도 사망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저체온사에 무게를 두는 데 대해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골 위에 돌이 있었고 옷이 묶인 점 등을 들어 타살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처음에 소매에 완악하가 있는데 거기서 돌을 드시갖고 내니까 유골이 옷 속에 어느 매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사망 장소 등을 가리기 위해
유골 주변의 토양과 곤충 실태까지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타살 가능성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섰지만 11년이나 흘러버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오늘 유골 발굴 현장에서 단팥빵이라고 적힌 빵 봉지 하나와 흰색 비닐봉투 2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군용 탄알 20여 발과 유골 10여 점도 추가로 수습했지만 사고사냐 타살이냐는 논란을 잠재울 만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조순영 수석 비서관을 개구리 소년 수사본부에 보내 수사 현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이근식 장관과 조순영 수석은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수사본부가 설치된 대구 달서경찰서 성서파출소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인 규명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타살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오늘 현장 발굴에서 또 탄두 20개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빵봉지 하나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산 정상까지 발굴 범위를 넓혔으나 조호연 군의 점퍼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발굴 나흘 만에 현장에서는 시신 5구의 유골과 상하이 4벌, 바지 1벌, 속옷, 그리고 M16 소총과 M60, 칼빈 소총 등의 탄피와 탄두 86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골의 두개골 한 개에서 함몰과 구멍의 흔적이 나타남에 따라 총기 사용과의 연관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골에 대한 유관 검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독극물에 의한 집단 피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년들이 피살돼 매장된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처음 발견 당시 유골 위에 있었던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주변 환경과의 일치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수사 자료와 증언을 현 상황과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령령 잡으러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탄피 주우러 다닌 것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유골에 대한 정밀 감정이 끝나는 3, 4주 뒤에나 일부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총살됐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는 5명의 소년들이 총기 오발 사고로 집단 살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보를 한 사람은 구두 미화원인 43살 한모 씨입니다. 한 씨는 지난 7월 구두를 닦으러 온 30대 남자로부터 군복무 사격훈련 때 5명의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명을 모두 숨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수사의 방향이 바로 가기라고 그래 도움을 드린 겁니다. 이 같은 제보 때문에 총기 오발 사고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쏜다고 쏘는 게 오발해가지고 하나를 실수를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겁이 나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구나 유골이 발견된 현장은 군부대 사격장 주변으로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140여 발의 탄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대는 실종 당일이 임시 공휴일이어서 사격 훈련이 없었다며 총기 오발의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서 사격을 했더라도 이까지 그 탄이 넘어가가지고 그 5명이라는 어린이에 대해가지고 사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경찰은 현재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유골 발굴 현장이 군부대 사격장에 인접해 있는 사실과 제보의 연관성 때문에 개구리 소년 사인을 두고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져서 경찰은 오늘 30대 남자가 군생활 당시 어린이 5명을 사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자는 사격 도중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나 2명이 총에 맞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5명 모두 살해했다는 말을 2달 전 대구 시내의 한 구두 닦이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명 이상 단체로 하는 사격 훈련의 특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종 어린이들의 유해가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25일 서울 모 신문사의 와룡산에 이들이 묻혀 있다고 제보한 39살 정모 씨를 찾아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진술이 정신질환을 의심할 정도로 오락가락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또 유골 발굴 현장 5m에 있던 분묘가 지난 98년 이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이장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조사했습니다. 엄마 삼촌 위에 여러 만대로 있잖아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그런 이상했다 하면 전년발이는 못했지 뭐.
생각도 못 했고. 경찰 관계자는 타살 의혹에 대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나 상당수가 헛소문이어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바로 김영규 군의 유골 때문입니다. 김 군에게는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굴 현장에서 나온 김영규 군의 윗돌입니다. 두개골을 감싼 채 뒤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바지 역시 뒤집힌 채 무릎과 발목 사이에서 매듭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재현해본 결과 두 옷 모두 뒤집힌 상태로 누군가 벗겨서 묶어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텐데 자연 상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옷 같은 게. 영규군의 유골은 4명의 유골이 뒤섞여 나온 지역에서 1, 2m가량 떨어져 있었고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규군의 두개골은 뒷부분이 함몰된 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영규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다른 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번 사고에서 예상되고 있는 돌발적인 사망이라는 사고에서는 어른들만큼 효율적으로 현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소년들은 손쉽게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본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규군의 묶인 옷은 이번 사건을 푸는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수사 기법이 총동원돼서 지금 온 국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 유일한 단서는 11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5구의 유골뿐입니다. 지금 법의학팀은 가능한 모든 기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법의 곤충학 검사입니다. 시신 부패 과정에서 달려드는 파리의 종류가 시간대나 계절,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청파리는 신선한 상태를 좋아해 사람이 숨진 지 5분 이내에 가장 먼저 도착하며 부패가 심해지면서 금파리, 쉬파리 등의 순서를 거쳐가는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늦게 오는 파리의 흔적은 발견됐는데 먼저 오는 파리의 흔적은 없다면 숨진 뒤 일정 시간 시신을 누군가 조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양대조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유골 주변의 흙이나 돌이 와룡산의 토양 특성과 다를 경우 시신이 타살된 뒤 옮겨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곤충이나 토양 검사는 일주일 뒤에나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골이 이미 11년 전의 것인데다 그나마 자연 상태에서 제대로 보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살됐다는 제보로 해당 군 부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격장 오발을 은폐하려다 저질러졌다는 이른바 총살설은 군부대로 의혹의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소년들이 실종된 날은 공휴일이어서 사격 자체가 없었다며 총살설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와 같은 천인공노할 사건이 10여 년 동안 이상이나 이렇게 은폐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찰도 총살설을 조사한 결과 제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총살설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것은 유골 발굴 현장에서 나온 140여 발의 총탄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부대도 사격장 유탄을 주우려는 민간인들이 주변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탄이 많이 이 유골 발견 장소 100m 반경 이내에 많이 산져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유탄은 사격장 시설이 미비했던 80년대 이전의 것이라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이 직접 현장 발굴에 나선 것은 이곳까지 날아든 탄두들을 찾아내 사용된 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살설로 의혹의 중심이 돼버린 군. 11년 전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군의 주장인데 육군 54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격장과 유골 발굴 현장은 서로 250m 이상 떨어진 데다 사격 각도로 볼 때도 크게 벗어난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가운데에 능선이 가로막고 있어 어린이들이 유탄에 맞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 당일이 지방의원 선거일이어서 훈련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격 일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격 기록은 물론 간이 사격장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1년 이전까지는 실사격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장 인접적 일대에서 그 간이 사격장을 설치해서 분대 전투 사격이나 수색 내복 사격, 이와 같은 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미군들이 이곳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역병들이 막 자동으로 있습니까? 자동으로 놔두고 그 사격장 주위로 내가 막 쏩니까 그냥. 다다다다다.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쏠 때는 한피 회수를 안 하는데 미군들이 상당히 좀 과감하게 쏴요. 막 여 쐈다 저 쐈다 소위 말해 우리. 결국 6월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유탄과 6월에 대한 법의학팀의 감식이 끝나야 군 관련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몇몇 제보들을 추적해보면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총살됐다는 제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본부는 총살설을 제기한 구두미아원 한모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조사한 결과 신빙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대구 와룡산에 소년들이 묻혀 있다고 한 정모 씨의 협조로 현장 조사를 했지만 정 씨가 산에 와본 적이 없다며 횡설수설해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 91년 3월 26일 날 그때 시국이 복잡했죠? 생각나세요? 정부 고위 인사가 대군교를 방문했어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때문에 2, 3일을 허비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는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신빙성도 적어 경찰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실종 당시에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가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엉터리 제보로 경찰의 수사 방향 자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실정이어서 이런 제보를 무시할 상황도 못 됩니다. 아이들이 와룡산에 올라가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런 꿈을 꿨다. 이런 등등의 그런 제보가 있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6월 발견 6일째 엉터리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사에 또다시 혼란이 우려됩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살 의혹이 제기돼서 그동안의 수사가 사실상 쓸모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구리 소년들의 6월 발굴은 11년간의 경찰 수사를 헛수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비중을 두었던 가출이나 실종일 것으로 잡았던 수사 방향이 엉터리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수사 방향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알렸을 거 아닙니까? 총알 주소로 갔다고 그런 식으로. 몇몇 선생은 그 총알 그 주소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 걸로 기억해요. 이 때문에 경찰은 타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목격자들을 다시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외지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사간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지난 91년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목격자는 수백 명이지만 6월 발굴 이후 경찰이 접촉한 제보자나 목격자는 겨우 20여 명입니다. 6월이 발굴된 지 일주일째를 맞는 수사본부는 지난 9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년을 건너뛴 경찰 수사. 뒤늦게 모든 가능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큰 의문 가운데 하나는 묶인 채 발견된 상하의 체육복입니다. 그런데 매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묶인 형태와 조임 정도로 볼 때 도저히 어린이들이 스스로 묶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 나온 김영규 군의 체육복 상입니다. 옷 한 바퀴 완전히 뒤집어지고 목 뒤로 묶여진 채 두개골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지 역시 뒤집어져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매듭 방식이나 조임 정도가 똑같아 동일인이 묶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묶어 매듭이 열십자 모양이 되지만 상하의 매듭 모두 한일자 모양입니다. 열십자 모양의 매듭은 자연히 풀어지지만 한일자 모양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매듭을 묶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묶는 일은 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짐을 싸는 사람이라든가 포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묶었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절대로 저걸 묶을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문은 11년이 지나도록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듭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안감에 잔털이 있는 화학 섬유로 된 두꺼운 겨울 체육복을 웬만한 힘으로는 이렇게 단단히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도 저 강도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여자들도 남자의 힘이라야 저 강도가 될 것 같아요. 저 두께 옷이라면.
우도시 뒤집어진 채 목 뒤로 묶는 것은 본인도 가능하지만 묶은 강도와 방법으로 볼 때 어른이 묶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장 근처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지하 움막이 발견돼. 움막이 발견된 곳은 유골 발굴 현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철골조로 줄을 잡은 덮개를 드러내자 가로 1m, 세로 1.7m 가량의 흙구덩이가 나옵니다. 지하 움막에는 반찬 용기와 부탄가스 그리고 신문 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까지 따로 있는 등 작은 지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군경 합동신문조는 내부 물건이 모두 국산이고 시야가 가리는 계곡 근처에 움막이 자리 잡은 점으로 미뤄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설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아마 관계기관에서. 그러나 개구리 소년들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정밀 감식을 실시 중입니다. 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찾아가지고 유류품도 있으니까 유류품 쪽 검색을 해서 뭐 인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은 이와 함께 유골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이 전혀 없고 치아도 일부만 남아있는 점을 주시하고 살해 후 옮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항공 사진을 입수해서 사격장의 위치 그리고 유골 발굴 장소 등을 확인했습니다. 수사본부가 확보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와룡산 자락의 11년 전 항공 사진입니다.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발견 현장은 당시에도 역시 산 아래쪽입니다. 어린이들이 유골이 나온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촌 마을이 보입니다. 조그마한 논밭과 20, 30호쯤 돼 보이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또 바로 앞쪽에는 대구 마산간 구마고속도로가 보이고 주택지도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 길을 못 찾고 헤맸다고 보기엔 주변 마을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 안에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한 50호 정도는 있었지 않겠느냐. 가까운 거리요? 네, 가까운 거리야. 결국 당시의 현장 항공 사진으로 미뤄 가까운 곳에 마을을 두고 어린이 5명이 한꺼번에 길을 잃고 헤매다 숨졌을 것이란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은 유골 발굴 현장에 어린이들의 머리카락과 치아가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현장 주변에서 발견한 움막에 대해 정밀 감식을 한 결과 움막 안의 물건들이 대부분 2, 3년 정도 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있어야 할 머리카락, 치아, 또 옷가지들은 어디 있는 건지. 유골 발굴 현장과 개구리 소년 5명의 옷에선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소년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지만 이상하게도 쓰고 남은 동전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갈 때 돈을 500원 동전을 줬다는데 동전도 뭐 애들 5개 하나도 나온 사실이 없고. 또 유골 발굴 현장에서 호연군의 체육복 상의와 찬인군의 점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기 건 이제 청잠바를 걸치고 맞아요. 나갔는데 지금 청잠바 나오기만 제가 보거든요. 유골은 일부 뼈 조각과 치아가 발견되지 않아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골에서 머리카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유류품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범죄 현장 주변을 많은 인력을 들여서 사실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골 발굴 9일째가 되도록 더 이상의 유골과 유품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소년들이 어디선가 살해당한 뒤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등 타살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풀 가장 큰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과 유류품입니다. 유골이 발굴되자 대학 법의학팀이 밤낮을 잇고 11년 전 당시 정황을 밝혀줄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엔 시신 이동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토양 분석과 곤충 전문 학자가 포함됐습니다. 곤충들은 변태라는데 그 잔해가 남아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살펴보는 차례. 총살설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군부대가 즉시 금속 탐지와 총기, 탄환 전문가를 보내 유탄 사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의 지형 변화를 살피기 위해 청량과 항공사진 전문가가 소년들의 조난 가능성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 산악인도 나섰습니다. 조난도 가능은 합니다. 기온 조건으로는 상황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계곡 지역이라든지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못 된다는 거죠. 매듭 전문가와 심리학자는 타살 의혹을 증폭시킨 김영규군 옴매듭의 비밀을 풀기 위해 수사진에 합류했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동원된 그런 결정적인
그런 세라야만이. 단일 사건의 이처럼 각종 분야에 걸쳐 내로라 하는 온갖 전문가가 총동원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때만 태우고 있습니다. 사인과 관련해 3가지 주요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발굴 현장에서 지금까지 400여 점의 탄두와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한 명의 두개골에서 궁전 크기의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군부대 측은 당시 인근 사격장의 사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오발 사고를 30대 남자로부터 들었다며 제보한 한모 씨는 아직도 자기의 기억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제보한 그대로입니다. 그냥 예. 서로 간에 그냥 말하면서 얘기한 건데. 예. 실종사고 석 달 전 현장 부근을 촬영한 항공 사진입니다. 6월 발견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지금은 없어진 해발 40여 미터의 안산이 있고 산 너머에 당시 민가 40여 채가 보입니다. 현장은 안산보다 60여 미터 높기 때문에 마을 불빛이 보였을 텐데 소년들이 왜 이 불빛을 보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의문입니다. 안산 안에 그 동네가 있었지. 그 선빈단에 뭐 일러보면 보이겠지. 유독 김영규 군의 우돛과 바지에서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결박 정도의 단단한 일자형 매듭에다 모두 뒤집힌 상태입니다. 우돛은 목 뒤쪽으로 묶여 스스로 손을 뒤로 해 묶기 힘든 매듭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실종 당시처럼 다시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타살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구리 소년 6월에 대한 방사선 촬영 조사를 마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소년들이 6월에서 총상 등 외상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팀은 또 6월이 인위적으로 골절됐거나 손상을 받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사선 검사 결과는 타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 이 같은 결과로 타살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옷매듭의 형태나 현장에서 머리카락과 치아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소년들이 다른 장소에서 피살된 뒤 옮겨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옷에 묻어있는 흙이 현장의 흙과 다른지의 여부, 그리고 현장에서 살지 않는 미생물이 옷에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곤충학 검사를 비롯해 토양 검사 등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골에서 이끼가 발견된 것입니다. 법의학교실에 보관된 한 개구리 소년의 유골입니다. 깨어진 두개골 뒷부분에서 연두색의 이끼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개구리 소년 두개골 5개 가운데 2개에서 이 같은 이끼가 발견됐습니다. 이끼 낀 것만 받고 펴드리는 거고 그다음 물어가지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됐습니다. 두개골에서 이끼가 생겼다는 것은 두개골 일부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와 햇볕이 없는 흙 속에서는 이끼류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자에 의해서 번식이 되기 때문에 공기중에 노출돼야 될 것이며 이끼가 강압성을 하기 때문에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이유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은 오랜 기간 흙으로 덮여져 있다. 빗물 등의 영향으로 흙이 씻겨져 유골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개의 두개골에서만 이끼가 나왔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숨진 뒤 같은 곳에서 오랜 기간 매장됐을 가능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흙이 덮여졌다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본부는 법의학팀의 유골 DNA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끼와 개구리 소년 죽음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6월 발굴 지점에서 숯덩이 3개가 발견된 데 이어 발굴 지점 바로 위쪽에서 불을 피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불을 피운 시점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곰팡이가 발견이 돼서 최면술사까지. 곰팡이가 발견된 곳은 어린이들의 두개골과 치아입니다. 두개골 일부에서만 발견됐던 이끼와는 달리 곰팡이는 땅속에 묻혀있던 유골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법의학팀은 곰팡이의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어 사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되기는 힘들지만 정확한 종류와 생성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정밀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실종 당시 개구리 소년들의 정확한 행적을 밝히기 위해
20살 서모양 등 마지막 목격자들을 불러 최면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당시 성서초등학교 3학년이던 서양은 친구 한 명과 함께 실종 다음 날인 91년 3월 27일 저녁 6시쯤 달서구 신당동의 가게 앞에서 김종식 군을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호소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최면 수사를 불러 정확한 인상착의와 정황 등 당시 기억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갈비뼈 등에서도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법의학팀의 방사선 검사 결과 개구리 소년들의 두개골뿐만 아니라 신체 다른 부분에서도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유골 한 구의 늑골 부위와 또 다른 한 구의 팔에서 뼈가 부러진 듯한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유골을 정밀 감식 중인 경북대 법의학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골절들은 많이 보이죠. 조각된 뼈들 안에 생긴 그런 골절들은 지금으로 방사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법의학팀은 이 골절이 대부분 유골 분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깨진 것인지 그리고 자연적으로 부패되면서 파손된 것인지를 조직학적 검사와 엑스레이로 전부 다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5명의 개구리 소년 가운데 늑골이나 팔을 다친 적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만큼 골절의 원인과 시기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의학팀은 현재 방사선 검사뿐만 아니라 독곡물과 토양 검사 등도 진행하고 있어 종합적인 판단은 다음 주까지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사체는 땅속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골이 처음 발견됐을 때의 현장 사진입니다. 넓적한 돌 아래 이끼가 끼어있는 두개골과 신발 3짝이 발견됐고 주변에서는 3명의 옷과 신발, 조각난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옷 안에는 대부분 뼈가 들어있었습니다. 노출돼 있는 옷가지를 들춰내자 그 아래에 또 옷 5벌과 신발, 조각난 두개골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다음 날 2차 발굴에서는 땅속 40-50cm 깊이에서 두개골이 들어있는 김영규 군의 상의와 하의가 각각 매듭지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C지점에서 3.5m가량 떨어진 이곳 J지점에서도 종아리뼈 3개와 어깨뼈 등 다수의 뼈가 재발굴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시 뼈 위치를 갖고 김영규 군의 사체를 재구성해보면 머리가 발보다 깊숙이 파묻혀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홍수 등 외부 조건들로 인해 현재 위치가 11년 전의 위치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도 많이 왔을 것이고 뭐 바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들이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법의학팀은 유골 위치와 사인과의 관계를 가리기 위해 최초 발굴 시 위치도와 그동안의 기상 정보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첨단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와룡산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11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진 와룡산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골 발굴 지점과 인근 고속도로 등 5군데에 설치된 위치 측정기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위도와 경도 그리고 고도의 3차원 위치를 전송받습니다. 이 산이 지금 공사가 딱 깎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로 함으로써 옛날 지도 올려가지고 그 지점이 얼마나 높았나 산이 이제 그런 거 좀 알아보는. 이렇게 경찰이 부랴부랴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확인 시스템까지 동원한 것은 마을과 고속도로 불빛을 둘러싼 논란 때문입니다. 농담 불보고 지형을 영원히 어느 곳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밤새도록 하니까 우리가 날이 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불 환합니다. 공단불이. 소년들이 불빛을 받는지 여부가 조난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단서인 만큼 경찰은 옛 지형을 복원해 해답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구멍난 두개골에 대해 총상 의혹이 끊이질 않으면서 법의학팀에는 금속공학자까지 합류할 계획입니다. 유골에 조금이라도 금속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골 발견 16일째, 11년 전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인근 마을의 불빛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형 분석 작업이 타살 여부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 16일째인 오늘 대한측량협회 관계자들이 GPS, 즉 위성 측정 시스템을 이용해 당시 지형 복원에 나섰습니다.
실종 당시 소년들이 산속에서 인근 구마고속도로나 마을의 불빛을 볼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발굴 현장과 구마고속도로 등 5곳에 측량 장치를 설치해 현재 지형과 실종 당시 지형이 얼마나 다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당시 산속에서 불빛 목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명되면 소년들이 길을 잃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경북대 법의학팀은 오는 13일까지 유골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지형을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현장에는 개구리 소년이란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던 가수 박성미 씨가 찾아 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내일로 꼭 한 달이 됩니다. 어떤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저희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만 안 하고요. 장난쳐라는 거고요. 똑바로 말로요. 무슨 수사 뭐 했는 내용 같은 관계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타살 혐의를 짓게 하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의 경찰 수사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미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 타살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개구리 소년 중 우철원 군의 두개골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찍힌 자국 10개가 두개골 곳곳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2명의 두개골 역시 같은 자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유골을 정밀 감식해온 경북대 법의학팀이 타살로 결론 지은 주요 근거입니다.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의학팀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끝이 날카로운 드라이버나 둔기 이 2가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골을 덮고 있던 사각형의 돌은 소년들이 살해된 뒤 매장됐다는 추정에 근거가 됐습니다. 사망 후 장기간 오랫동안 무거운 물체가 머리를 누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김영규 군은 도망가다 붙잡히면서 체육복과 네이가 찢겼고 이후 범인은 김 군의 눈을 가렸을 것이라고 법의학팀은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타살 의혹을 증폭시켰던 김 군의 옷매듭이 이 같은 추정에 근거가 됐습니다. 김종식 군의 왼쪽 팔 골절은 누군가의 공격을 막다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뒤로 묶였던 영규 군의 상의 소매 매듭은 눈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개골 내부에 곤충 번데기가 발견됐고 무거운 곳에 눌려 변형된 두개골이 있는 점으로 미뤄 먼저 살해된 뒤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돌과 흙으로 부분 매장하여 은폐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 비바람으로 자연적으로 매몰되었을 것이고 적어도 2002년 8월에 많은 비로 인해서 두개골의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경북대 법의학팀은 지난 6주 동안 정형외과와 방사선과 교수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인류학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의 죽음에 대해 법의학팀은 타살 결론을 내렸지만 범인 추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범행 도구도 디귿자 모양의 예리한 물건이었다고 추정될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칼, 도끼, 방망이 등이 아닙니다. 예리한 모서리를 지닌 사각형 물체에 대해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의학팀은 유골이 수십 군데 손상된 점으로 미뤄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거나 공범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나마 수사 대상을 한정시켰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유골 발굴 이후 총기 소지자와 군부대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탐문을 해왔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타살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타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 당시에는 단순 가출, 그리고 유골 발굴 이후에는 저체온사의 무게를 두었던 경찰 수사는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경찰은 개구리 소년 실종 당시 대구 성서 일대의 밀렵군을 중심으로 공기총 소지자 120여 명과 정신 이상자, 불량배 등을 상대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종 13년 만에 오늘 다니던 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비산에 도롱뇽알을 주우러 갔다가 실종됐던 대구 성서초등학생 5명의 합동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실종된 지 오늘로 정확하게 13년 만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자식들의 영정 앞에 부모들은 큰절을 올립니다.
그동안 눈물도 다 말랐건만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두 분 다시 이제 이 땅 위에 이런 사고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실종 학생들의 모교인 성서초등학교 교정에서는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제를 갖고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했습니다. 이젠 무거웠던 마음 훌훌 털어버리시고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이들 소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와룡산 중턱에서도 마지막으로 노제가 올려졌습니다. 이 순간에 누가 또 범인으로 잡아가지고 참 사인을 알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소년들은 한 줌의 재가 돼 낙동강에 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개구리 소년 5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유족과 소년들의 모교인 성서초등학교 학생, 국회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된 지 13년 만인 오늘 대구 경북대병원 영안실에서 열렸습니다. 소년들의 유골은 화장돼 낙동강에 뿌려졌습니다.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레로 끝나게 됩니다. 모레 이후에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부모들의 마음은 한에 사무칩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지 15년. 소년들이 유골로 발견된 와룡산 세방골에서 원혼을 달래는 마지막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범인을 못 잡아 죄인, 이제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 없어 2번 죄인이 된 아버지들이 자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꼭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너희들의 영혼을 달래주겠노라고 입술을 깨물며 굳게 약속했는데 이제 공소시효 조항 때문에 흉악 무도합니다. 초동 수사에 실패하고 공소시효마저 끝나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인지는 뭐 경찰도 못 믿다가 이제 국회도 못 믿겠고 참 가슴에 한을 묻고 기다리겠습니다. 범인이 양심선언 할 때까지. 그렇게 저기요 미안하다 아이들한테 하고 유족들한테도 그래가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이야. 살아있다면 어른이 됐을 아들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 하늘에 띄우는 편지로 애타는 그리움을 달랠 뿐입니다. 아들아,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와룡산 세방골에서 제 많은 아버지로부터 15년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납니다. 찬인이, 철원이, 영규, 종식이, 호연이. 지난 91년 실종돼 11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아이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완성하고 상관없이 저희 경찰에서는 계속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커녕 범행에 사용된 도구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이 요구해왔던 공소시효 연장도 무산됐습니다. 물론 속에야 악이 바치고 서름이 많지요. 한은 없죠. 그러나 법인 이상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받아들이고. 범인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유족들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서울 청량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괴 살해범이 자수한다면 현상금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처벌도 원망도 이유도 묻지 않을 테니 어린아이들을 왜 죽여야만 했는지 그 사실만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공소시효 만료로 흉악무도한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민간조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 이제 실종된 아들의 모습을 합성한 가족 사진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됐죠. 그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은 거지. 그래야만은 또 우리 죽은 아들한테도 할 말 있잖아요. 한 해 실종과 가출 사건은 약 6만 건. 이 중 5, 6천 건씩은 미제로 남습니다. 해당 사건 수사 인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민간 조사관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탐정이 시효에 관계없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소시효도 다 끝났습니다. 경찰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민간사립 탄정법이 개정되면은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려고요. 정치권에서도 민간조사제의 필요성을 인정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유골로 발견된 대구 와룡산 자락에 조촐한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20년 세월에 백발의 모습으로 사건 현장을 찾은 아버지들은 가슴에 묻은 아들이 아직도 곧 돌아올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철원아, 보연아, 영규야, 찬이나, 종식아. 누가 5명의 소년을 데려가 목숨을 빼앗았는지 20년이 지나도록 밝혀내지 못한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화 속에서도 끝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때문에 붐이 많이 일어서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매치가 좋고 하니까 다시 한번 91년도로 돌아가가지고 애들 그 마음이 91년도로 막 보고 싶어요.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싸늘한 유골로 돌아온 아이들. 5년 전 공소시효마저 지나 더 이상 범인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욱 사무치게 합니다. 자기 자신 죽은 이유라도 알고 죽어야 되는데 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20년째 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 부모들은 아동 유괴, 살해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민간조사법 제정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6월 발견 이후 매년 이곳에서 추모제를 지내온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원혼을 달래는 한편 공소시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판명됐지만 지난 2006년에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경찰의 다음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와룡산을 민감용 경찰청장이 방문했습니다. 현직 경찰청장으로선 처음입니다. 건강하셔야죠. 아드님 목까지 좀 건강하게. 아이들이 왜 여기에 와서 묻혀야 됐는지, 죽임을 당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저희는 알고 싶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한 민청장은 재수사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민청장은 현장의 증거와 유류품을 재검증하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사건과 관련해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포자기했던 유족들은 경찰의 재수사 방침에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사건 무슨 사건이야? 이럴 정도로 관심에서 벗어나버리니까. 벗어나버리니까 우리가 용기가 없어졌어요. 30년 채우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오늘 이제 청장님이 방문해 주시고 또 화성 살인 사건도 이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고 해서 잠도 잘 못 잤지 사실은. 봄이 막 근거 되면은 올라들 그래도 억울한 거는 원혼은 달릴 수 있지 않나. 사건 현장을 방문한 민감용 경찰청장은 재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품들을 면밀하게 다시 원점에서 재검증, 감정,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서 빨리 범인을 발견, 검거할 수 있도록. 대구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과학수사 기법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미제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많은 한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수사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개구리 소년 사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260여 건에 달하는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30년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한 성서 와룡산 인근에 개구리 소년 추모와 어린이 안전 기원비를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기념비 설치를 통해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고
어린이 안전을 염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추모제를 열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염원하는 추모비를 설치했습니다. 사건이 어느덧 30년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모든 거 다 잊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또 이래 나와서 또 많이 왔더니 부모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대구시는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추모제를 열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염원하는 추모비도 설치했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을 꽃바구니 속 꽃송이로 표현해 부모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추모비 기념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살 정황이 유력했던 사건은 지난 2006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다가 2019년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안 입법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어떻게 왜 죽어야만 했는지 꼭 알아야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진실 속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31주기 추모식이 오늘 달서구 선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전국 미아 실종가족 찾기 시민 모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숨진 아동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안매장 사건은 발생 30년 만인 지난해 추모비가 세워졌지만 수사에는 지금껏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타살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여기서 유골이 발굴된 이 현장에서 추모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11년 만에 이 사건은 타살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범행 동기, 도구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취재를 했던 기자가 책을 내고 아이들은 타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타살은 있을 수 없는 게 두개골 골절 상태 자체가 사후 골절이단 말이야. 범인이 만일에 참말 흉기를 했다 하면 우차례가 25건데 범고도 25개가 돼야 되는 거 아이가. 타살 결론 근거 중 하나는 두개골 손상인데 아이들이 숨진 이후 돌에 찍힌 자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옷이 묶여있던 것도 추위를 피하려 그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묶거나 이렇게 묶는 이런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래요. 저체온 현상에. 길을 잃은 아이들이 쌀쌀한 3월 날씨에 비까지 맞아 저체온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지 추위 때문에 5명이 한꺼번에 숨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심지어 인근 지리도 잘 알았다는 점에서 사고사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길을 잊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유가족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단련된 상태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야생마처럼 날렵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검토. 경찰은 지난 2019년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흉기와 범인을 추론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누리꾼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 글,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가 길이나 높이 등을 측정하는 도구인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상처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물체를 찍었을 때 생기는 자국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산에 올라갈 만한 이들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불량 학생들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 산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가설도 세웠습니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졌고 누리꾼들은 사건을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추리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면서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